1989년 6월 29일 영국의 해안마을 리틀 헤이븐 경찰서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자신의 부모님이 리틀 헤븐으로 여행을 갔는데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전화였죠. 경찰은 즉시 해안가를 수색하기 시작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관은 양손이 묶이고 바닥에 엎드린 채 사망한 두구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신원을 확인해보니 실종되었다고 연락을 받은 그 부부의 시신이었습니다. 부부의 이름은 피터와 그웬다. 그들은 원래 옥스퍼드에 살지만 리틀 헤븐으로 여행을 와서 해안가를 따라 캠핑을 하는 중이었는데 비극적인 일을 당한 것이죠. 수사관의 감식 결과 범인이 남편 피터를 먼저 엽총으로 살해한 뒤 아내 그웬다를 성폭행하고 그녀 역시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지갑이 도난당한 것으로 보아 강도 살인사건으로 판명되었죠. 평화로운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으로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4년 전에도 이 지역에서 비슷한 엽총 살인사건이 일어났었기 때문이죠. 4년 전인 1985년 12월 23일 리틀 헤븐 근교에 있는 한 농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연기를 본 이웃 주민들이 신고를 했고 소방대원들이 빠르게 출동하면서 화재를 진화했는데요. 그 불탄 집에서 시신이 발견되었죠. 피해자는 그 집의 주인인 헬렌과 리처드. 그들 역시 피터와 그웬다처럼 두 손이 묶인 채 엽총을 맞고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범인이 집에 혼자 있던 헬렌을 먼저 총으로 쏴서 살해하고 뒤늦게 집에 돌아온 리처드 역시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범인을 추정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역시 미해결 사건으로 남았죠. 헬렌과 리처드 살인사건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4년이 흐르고 또다시 비슷한 방식으로 피터와 그웬다 살인사건이 발생해서 인근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이 두 가지 살인사건에서 유사점을 발견했죠. 주로 새벽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과 엽총을 사용했으며 강도 살인을 저지른 범행 방식도 비슷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소행으로 추측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수사하면서 피터와 그웬다 부부의 은행 계좌에 돈이 인출된 흔적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제보를 받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그날 그 시간에 돈을 인출하는 한 남성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죠.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범인은 더벅머리에 반팔과 반바지를 입은 건장한 체격의 백인 남성으로 밝혀졌는데요. 목격자는 범인의 뒷모습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뒷모습 몽타주만 완성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 정도의 정보만 가지고는 살인범을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그 이후로 어떠한 사건의 단서나 목격자를 찾을 수 없었으며 결국 엽총 살인 사건들은 미해결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사건이 벌어지고 약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2006년 미제 사건 전문 형사 스티븐 윌킨스가 두 건의 엽총 미제 사건을 재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티븐 윌킨스 형사는 두 건의 살인 사건이 엽총을 이용해서 벌어진 범죄였던 것에 주목하고 사건이 벌어졌던 펜브룩셔 지역에서 20년간 엽총을 무기로 발생한 모든 사건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의심스러운 한 명의 범죄자를 발견했죠. 그의 이름은 존 윌리엄 쿠퍼. 존 쿠퍼는 펜브룩셔 일대에서 30건 이상의 강도 및 강간 혐의로 1998년에 16년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였고 그는 주로 피해자들을 위협할 때 엽총을 사용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용의자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죠.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각종 증거 물품들도 너무 오래된 데다가 관리 상태가 부실해서 DNA 검사를 하였지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티브 윌킨스 형사는 오랜 수사 경력의 직감으로 존 쿠퍼가 살인사건의 범인이라고 확신했지만 확실한 물적 증거가 없었고 그러는 사이 존 쿠퍼는 98년 당시 강간 사건으로 선고받았던 징역을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그러던 중 스티븐 윌킨스 형사는 존 쿠퍼가 한 TV쇼에 출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트를 던져서 경품을 받는 불스아이라는 TV쇼인데요. 리틀 헤븐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지기 한 달 전에 촬영된 영상이었죠. 그 출연 영상을 보던 스티브 윌킨스 형사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영상 속에서 존 쿠퍼가 등을 돌리는 장면이 있었고 그 뒷모습은 엽총 살인사건 몽타주 속 뒷모습과 똑같았죠.
또한 존 쿠퍼는 출연 당시 사회자와 취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는 리틀헤븐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것을 즐긴다고 대답했고 그곳은 엽총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장소였습니다. 또한 98년도 당시 존 쿠퍼가 강도죄로 검거될 때 취조실 영상을 확인했는데요. 형사의 계속되는 취조에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던 그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물음에 바로 맞다고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죠. 스티브 윌킨스 형사는 이 장면을 보고 존 쿠퍼가 취조 과정에서 다른 범행 사실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랬고 살인사건이 아닌 강도 혐의만 받고자 하는 그의 속셈을 알아차렸습니다. 또한 그의 집을 수색한 결과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존 쿠퍼는 마치 전리품처럼 피해자들의 물품을 집안에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그의 집에서 발견된 장갑에는 피해자 리처드의 DNA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반바지에서 피터의 DNA가 발견되었고 특히 그 반바지는 몽타주 속에서 범인이 입고 있던 것과 같은 종류의 반바지였죠.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증거들을 토대로 존 쿠퍼는 출소 5개월 만에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연쇄살인범 존 쿠퍼는 1944년생으로 그는 15살에 학교를 중퇴하고 그 이후부터 폭행, 절도 등의 수많은 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그래서 주변인들에게 평판이 좋지 않았죠. 그는 농장에서 일했는데요. 34살인 1978년에 축구 스코어를 맞추는 게임에 우승하면서 현재 가치로 하나 약 7억 원 정도 되는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는 상금으로 받은 돈으로 음주와 도박을 하며 지냈고 그 돈이 다 떨어지자 그때부터 자신이 잘 아는 펜브룩셔 일대에서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다가 1985년에 헬렌과 리처드를 엽총으로 살해하고 집에 불을 저지르는 만행을 벌인 것입니다. 그리고 1989년에는 리틀헤븐에서 캠핑을 하던 피터와 그웬다 부부 역시 엽총으로 협박하고 은행 카드를 뺏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강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도까지 30건 이상의 절도 및 강도를 저지르다가 마침내 체포되어 교도소에서 복역했다가 출소했지만 스티브 윌킨스 형사의 미제 사건 재수사로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존 쿠퍼는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들 앤드류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주장까지 했죠. 존 쿠퍼의 아들 앤드류는 자신의 아버지가 어린 시절 자신을 포함한 가족들을 학대했던 것을 증언했습니다. 또한 존 쿠퍼가 평소에 엽총을 자주 사용했고 심지어는 집에서 기르던 병아리를 엽총으로 쏴 죽인 것도 증언했죠.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밤마다 엽총을 들고 외출하는 것을 자주 목격했고 주기적으로 모닥불을 피우고 무언가를 태우는 것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존 쿠퍼는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그의 소지품의 DNA를 포함한 명백한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주장은 기각되었으며 2011년 5월 4번의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존 쿠퍼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사이코패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의 첫 범행으로 알려진 엽총 살인 사건이 일어난 1985년도 당시 존 쿠퍼는 40살이었는데요. 수사관들은 사이코패스의 특성상 그가 40세보다 훨씬 더 어린 나이부터 살인을 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특히 펜브룩셔 일대에서 발생한 몇 건의 미제 사건들의 범인이 존 쿠퍼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죠. 1989년에는 플로 에반스라는 72살의 여성이 자신의 집에 물이 채워진 욕조 안에서 옷을 입은 채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그녀가 미끄러져서 욕조 속에 빠지고 머리를 부딪힌 다음 익사한 사건으로 결론 지어졌죠. 그녀의 집에서 돈과 귀중품들이 없어졌고 그녀가 사망하기 며칠 전에 집 열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족들은 그녀의 죽음이 타살이라고 의심했지만 어떠한 물적 증거도 발견할 수 없어서 결국 더 이상의 조사가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존 쿠퍼가 그 당시에 가끔씩 플로 에반스의 집에 방문해서 여러 가지 잡일을 하고 돈을 벌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외에도 93년도에 외딴 농가에 살고 있던 한 부부가 엽총을 맞아 살해당한 사건과 76년도에 70대 남매가 집에서 사망한 사건 역시 귀중품과 돈이 도난당했고 뒷문이 열려 있었지만 물적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서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수사관들은 이 사건들 역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수사할 것이라고 공표했습니다. 헬렌과 리처드 사건, 그리고 피터와 그랜다 부부 엽총 살인 사건 역시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지만 스티브 윌킨스 형사의 끈질기고 예리한 수사 덕분에 30여 년 만에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존 쿠퍼가 강도 혐의로만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의 빠른 수사로 추가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